자, 오늘의 주제는 대리모입니다. 문제 하나 내볼까요? 다음 나오는 인물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헐리우드 배우인 루시 리우, 두 번째는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세 번째는 모델 겸 TV쇼 진행자인 타이라 뱅크스.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얻었다라는 공통점이죠. 이외에도 팝 가수 리키 마틴, 유명 방송인 킴 카다시안, 미의 대명사인 니콜 키드먼 역시도 대리모를 통해서 아이를 출산한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대리모가 뭘까요? 대리모 많이 들어봤는데 여러분에게는 아직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대리모라는 것은 임신과 출산을 대신해주는 여성을 일컫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생부와 생모의 정자와 난자로 체외 수정란을 만든 뒤에 이것을 제3자인 여성의 자궁에다가 착상을 시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이를 10개월 동안 품고 있다가 아이가 나오면 본 생모에게 주는 어떤 상품과 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대리모를 고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난임을 이유로 대리모를 찾기도 하죠. 자궁에 문제가 있어서 착상이 어려운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되겠죠.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팝스타 카니에 웨스트와 또 그의 부인인 킴 카다시안. 이 카다시안이 태반 유착증을 앓고 있어서 자녀를 더 이상 출산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이 대리모를 통해서 이렇게 셋째와 넷째 아이를 갖게 되었죠. 이외에도 남성 동성애자 커플, 그리고 비혼을 지향하지만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싱글데드들도 대리모를 찾기도 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 리키 마틴 역시도 2008년에 난자를 기증받은 뒤에 대리모를 통해서 두 아이를 얻어서 장안의 화제가 되었었죠. 그런가 하면 임신과 출산 과정을 피하기 위해서 대리모를 고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할리우드 배우 루시 리우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 가운데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일을 해야 했고 내가 언제 일을 그만두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대리모를 통해 출산하기로 결심했다라고 말이죠. 또 그녀는 인스타그램에 이러한 사진을 올리면서 대리모를 통해 얻은 아들의 사진과 함께 All types of moms, 모든 종류의 엄마를 축복한다 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었죠. 여러분, 혹시 구글 베이비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것도 대리모 못지않게 생소한 단어일 것 같은데, 이 구글 베이비라는 것은 대리모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를 일컫는 용어이거든요. 선진국 출신 부부의 정자와 난자를 체외 수정한 뒤에 이 수정란을 제3국으로 옮겨서 개도국 여성에게 임신 하청을 주는 구조를 이 거대 IT 기업인 구글 운영 구조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용어이죠. 사실 우리 주변에서 구글 베이비를 보기가 쉽지는 않죠. 아니, 한 번도 못 봤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외에 세계에서는 이 구글 베이비, 다시 말해서 대리모가 갈수록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 대리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대리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라가 인도랑 태국이거든요. 그런데 인도도 얼마 전부터 이 대리모 산업에 대한 금지법을 하원으로 통과를 시켰죠. 개정된 법에 따르면 모든 외국인은 인도 내에서 대리모를 의뢰할 수 없다라는 것이 가장 굵직한 골자였고, 인도인이라도 첫 번째, 이미 아이가 있는 부부, 두 번째, 한부모, 세 번째, 동성 커플은 대리모를 구할 수 없다라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사실 이 법이 생기기 전까지 인도의 대리출산 시장은 실로 실로 어마어마했죠. 약 4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한 500억 원 정도 규모인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서 전 세계의 난임 부부를 상대로 이 모객행위에 나선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덕분에 세계의 대리모 공장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오명을 쓰기 시작하자 인도 역시도 부랴부랴 법을 개정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 재미난 광고 페이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인도에서 대리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산부인과 의사가 비디오를 통해서 자신이 고용한 대리모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에게 고용된 대리모들은 매우 착하고 겸손한 여성들입니다 라면서 자신의 회사를 이용해 줄 것을 광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재밌는 사실은 광고주만 재밌어 보여요. 그죠? 양쪽에 있는 이 대리모들은 정말 어쩔 수 없이 이 대리모를 하고 있는 뭔가 삶이 고단한 여성들처럼 비춰지고 있죠. 인도 정부가 이 대리모 금지에 대한 제동을 걸기로 한 이유는 외국인을 위한 이 대리 출산이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봤기 때문이에요. 정부가 입법을 앞두고 관련 보고서를 통해서 대리 출산을 의뢰하는 외국인들이 모국어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해당 대리모가 세부 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고, 또 대리모가 아이를 낳는 도중에 숨지거나 또는 신체에 이상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병원이나 의뢰 부부가 보상하지 않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지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오히려 인도의 대리모들이 정부가 우리의 가난을 해결해 줄 것이냐 라면서 항의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임신과 출산을 대신해 주는 대가로 약 7,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80만 원 정도의 보상을 받는데, 이거는 인도 내 평범한 임금 근로자의 7년에서 10년치 임금과 맞먹는 큰 금액이라고 하죠. 이번엔 태국이 대리모를 금지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지난 2014년에 호주인 부부가 태국인 대리모를 통해서 남녀 쌍둥이를 얻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자아이가 다운 증후군 진단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이 호주 부부가 이 다운 증후군 진단을 받은 남자아이는 버리고 여자아이만 데리고 호주로 데리고 온 사건이 있었어요. 이후에 태국인 이 대리모가 자신과는 아무런 유전적 연관이 없는 이 장애 아이를 떠맡게 돼버린 거죠. 이 일로 인하여서 태국 당국은 전국의 대리모 중개업체들을 전부 다 폐쇄시켰어요. 그리고 외국인의 상업적 대리모를 전부 다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참 재밌는 현상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이 장사를 접기 시작하자 갑자기 우크라이나가 이 시장의 핫한 장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죠. 이 우크라이나 당국은 대리모 시장의 고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법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대리모 명의로 출생 증명서를 내준 뒤에 입양을 통해 생부 생모에게 아이를 인계하는 그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수정란이 착상된 시점부터 의뢰인 부부를 호적상 부모로 인정하는 법을 만든 거예요.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우크라이나는 일약 의료 관광국으로 발돋움하기 시작한 것이죠. 우크라이나의 대리모 중개업체들은 고객들에게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첫 번째, 아이를 대리모의 친자로 등록한 뒤 입양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으며, 두 번째, 대리모가 아이에 대한 친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확실한 법률적 장치가 있고, 세 번째, 아이의 성별을 선택할 수도 있다 라고 홍보를 합니다. 물론 비용도 미국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찾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것이 선진국도 예외는 아니에요. 미국 캘리포니아는 상업적 대리 출산에 굉장히 우호적인 법을 가지고 있죠.
때문에 할리우드 스타들이 이 캘리포니아의 대리모를 통해서 출산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미국인 대리모 고용은 가장 비싼 옵션이지만 의료 서비스의 질이 높고 또 미국에 거주하는 의뢰 부모가 이 대리모를 자주 만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뉴욕 타임스 기자인 알렉스 쿠친스키가 2008년에 25,000달러, 약 우리나라 돈으로 2,8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이 대리모를 통해서 아이를 얻은 경험에 대해 기사로 쓴 일들이 있었죠. 자신이 검토한 미국인 대리모 후보자들 중 금전 보상만을 위해 대리 출산을 감행하는 이들은 없었으며 모두가 이타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이것이 대리모 고용에 대한 죄책감을 덜어줬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죠.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대리모에 대해서 토론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생각을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리모는 허용돼야 할까요? 금지돼야 할까요? 대리모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의 근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의 근거, 첫 번째는 장기를 적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법적이다. 두 번째는 합리적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 세 번째는 대리모가 강요에 의해 계약한 것이 아니라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라는 근거에 따라 개인의 선택이며 합법적인 계약이기에 대리모를 찬성한다. 라는 논리이죠. 하지만 반대편의 이 대리모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첫 번째, 장기 매매가 불법인 것처럼 장기를 임대하는 것도 불법이다. 개인의 자유의지를 막론하고 인간의 신체는 돈으로 사거나 빌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라는 근거에 따라 이 대리모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매열까지도 넓은 의미의 장기 매매로 간주하여서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신체의 일부를 빌려주거나 팔게 되면 결국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에서겠죠. 실제 인도와 네팔 등에서는 가난한 여성이 남편의 강요에 따라 대리출산에 나서게 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죠. 이 과정 속에서 일부 여성은 출산 중에 목숨을 잃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합니다. 의료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한국에서도 10만 명 중에 약 12명 정도의 산모가 자궁파열 등으로 출산 중에 사망을 하곤 합니다. 만약 사망하지 않더라도 전신경련, 발작, 폐부종, 간파열, 색전증 등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죠. 출산 후 겪는 신체의 변화는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때문에 오늘날 구글 베이비 논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어디까지 살 수 있을까요? 그 범주에는 산모와 생명과 건강까지 포함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간략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보고 피드백하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